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이 때 아닌 신발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신발을 벗어주세요. 이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상상 이상입니다. 절친했던 친구 사이에 금이 가는가 하면 가족 간에도 냉랭한 기류가 흐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공공장소 위생 문제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현상이 한국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중서부의 대도시 시카고에서 실내 건축가로 10여 년째 활동하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제 직업을 들으시면 아마도 제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디자인 경향을 읽고 공간에 적용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제 본성은 그런 화려함보다는 조용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쪽에 더 가까워요. 어쩌면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공간이 주는 청결함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안락함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나 집이라는 공간은 저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폭풍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신성한 안식처여야만 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는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오랜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미국인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바로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환경에서는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직장에서 퇴근해서도 심지어는 가벼운 외출 후에도 밖에서 신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집안을 활보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 역시 아주 어릴 때는 그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거나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제가 대학에 진학하고 독립하여 저만의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제 삶의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이자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온갖 자동차 매연, 이름 모를 끈적한 액체들, 애완동물의 배설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신발 바닥에 덕지덕지 붙어 제 소중한 집 안으로 고스란 HI 들어온다고 상상하면 정말이지.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카펫, 공들여 고른 마룻바닥 위에 그 모든 오염물질들이 보이지 않는 때가 되어 겹겹이 쌓여간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강력한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향기 좋은 세정제로 바닥을 닦아내도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기분이었달까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날이면 저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 혹시 괜찮다면 신발을 좀 벗어줄 수 있을까? 하고 최대한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말투로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마치 외계인이라도 만난 듯한 의아하고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멀뚱멀뚱 바라보거나 심지어는 제가 너무 유난스럽고 까다롭게 군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 사라는 한 번은 에밀리, 여긴 자유의 나라 미국이야. 그리고 여긴 내 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초대받은 공간이기도 하잖아. 너무 내 방식만 고집하는 거 아니니? 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요구가 마치 손님에 대한 심각한 결례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얼굴이 용광로처럼 화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곤 했습니다. 결국 아니야. 괜찮아. 그냥 편하게 있어. 라고 말하며 어색하게 웃어넘기기 일쑤였지만 정작 저는 손님들이 신고 있는 더러운 신발,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전혀 편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끔 격식 있는 파티에 초대되어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할 때면 그 상황은 더욱 참기 힘들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크림색 카펫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이힐로 짓밟고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는 신발을 신은 채 푹신한 소파에 발을 턱 올리거나 카펫 위에서 음식을 흘리며 먹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경악하곤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교양 있는 미소를 유지하며 태연한 척해야 했지만요. 이런 문화적 차이와 저만의 예민함 때문에 저는 점점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교적인 활동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제 유일한 안식처여야 할 집이 오히려 외부의 오염과 스트레스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불안정한 공간처럼 느껴졌고 그로 인한 만성적인 불안감과 피로감은 제 마음을 늘 무겁고 축축한 안개 속에 가두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민은 정말로 저 혼자만의 유별나고 이상한 생각일지도 모른다고 제발 평범해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다독여보기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본능적인 거부감과 찜찜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바깥 세상의 온갖 더러움을 굳이 우리의 가장 사적이고 깨끗해야 할 공간인 집 안까지 끌어들여야만 하는 걸까? 이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듯한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해묵은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니 애초에 이런 고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곳이 지구상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는 그때의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그저 막연하게 이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헛된 바람만을 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답답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늦가을의 오후, 제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중견 건축 디자인 회사 스페이스 엠폼의 전체 회의 시간이었어요.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데이비드가 평소보다 조금 상기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서더니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한국과 한국의 굴지의 대형 건설사인 미래건설로부터 아주 매력적인 협업 프로젝트 제안이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최고급 주거 단지의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 컨설팅 및 일부 세대의 시범 디자인을 저희 회사에 의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던 저희 회사로서는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죠. 회의실에 모여있던 동료 디자이너들은 저마다 흥분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물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이지 수만 가지의 복잡한 생각들이 폭풍처럼 교차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아득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 같은 콘텐츠들이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가십거리 정도로 간간히 접해본 것이 전부였어요. 그들의 역사나 문화, 특히 주거 환경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의 이미지는 전쟁, 분단, 그리고 매운 음식 정도가 고작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깊은 망설임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 낯선 환경에서 과연 제가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가장 큰 장벽으로 느껴지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묘한 설렘과 함께 어쩌면 이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신발 문제를 해결할 아주 작은 실마리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정말이지. 희미하고 가느다란 기대감이 마치 작은 불씨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기초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한국의 전통 가옥 양식이라는 한옥의 여러 사진들을 보게 되었는데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신발을 벗고 깨끗한 나무 마루에 편안하게 올라앉아 생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뇌리에 무척이나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각인되었어요. 혹시 현대의 한국 가정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걷잡을 수 없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밤늦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 주거, 문화, 한국 생활 방식, 한국집 신발 같은 키워드들을 쉴 새 없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정보들은 저를 점점 더 큰 놀라움과 흥분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은 대부분의 기사와 블로그 포스팅, 심지어는 한국인들이 직접 올린 유튜브 영상들까지도 한결같이 한국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생활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일부 식당이나 공공장소, 심지어는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신발을 벗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왔던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실내 공간의 절대적인 청결함과 그 안에서 누리는 안락함이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지켜지는 문화가 정말로 지구상에 존재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흥분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하여 데이비드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면서도 설레는 목소리로 한국 프로젝트에 제가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결심을 들은 데이비드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제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특유의 호탕한 웃음과 함께 흔쾌히 제 요청을 수락해 주었죠. 에밀리, 당신의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꼼꼼함과 청결에 대한 병적인 열정이 어쩌면 보수적이고 까다롭다는 한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의 뼈있는 농담 섞인 말에 저는 살짝 멋쩍게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출국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탐험을 떠나는 탐험가처럼 한국의 주거 문화와 관련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댔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럼을 통해 한국 현지 생활에 대한 생생한 정보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호기심과 기대감은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지의 세계와 낯선 문화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도 마음 한구석에 공존했지만 집안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라는 그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히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해 볼 만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넘어 제 삶의 오랜 답답함과 묵은 체증을 한 방에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특별한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약간의 두려움과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커다란 설렘,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제 모든 것을 실었습니다. 제 발과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곳, 그 미지의 땅을 향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에 지친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창밖으로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가는 생경하면서도 활기찬 도시의 풍경만큼이나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했던 기대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놀라운 현실로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숙소는 프로젝트 팀원들을 위해 회사에서 미리 마련해둔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서비스 레지던스 아파트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로비를 거쳐 배정받은 호실. 현관 앞에 도착하여
한국인 현지 코디네이터인 지혜 씨가 건네준 카드키로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들어온 것은 바로 현관 한쪽에 단정하게 마련된 넉넉한 크기의 신발장이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그 신발장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신발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듯한 여러 켤레의 폭신해 보이는 슬리퍼들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숙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준 지혜 씨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동작으로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신발장에 넣고 옆에 놓인 편안한 슬리퍼로 망설임 없이 갈아 신었습니다. 저도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사람처럼, 아니 어쩌면 제가 평생을 꿈꿔왔던 순간처럼 신고 있던 불편한 워커를 벗어 던지고 부드러운 촉감의 슬리퍼에 발을 넣었죠. 딱딱하고 무거운 구두의 속박에서 벗어나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운 슬리퍼가 제 발을 감싸는 바로 그 순간 발바닥으로부터 시작되어 온몸으로 짜릿하게 전해져 오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해방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렬했습니다. 마치 지난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겁고 답답한 돌덩이를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그런 후련함과 자유로움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밝은 색상의 나무. 마룻바닥이 맨발에 닿는 느낌이 무척이나 상쾌하고 쾌적했습니다. 늘 쿰쿰한 먼지 냄새와 뻣뻣한 감촉만이 느껴졌던 미국의 일반적인 카펫 바닥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청량하고 산뜻하며 기분 좋은 감촉이었죠. 그날 저녁 시차 적응으로 조금 피곤했지만 저는 지혜 씨의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초대를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들의 실제 생활 공간은 어떨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지혜 씨의 아파트는 저희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국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그녀의 집 역시 예상했던 대로 현관에서부터 신발을 벗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집안은 제가 낮에 경험했던 저희 숙소처럼 따뜻한 온기가 은은하게 감도는 온돌 바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혜 씨는 거실 바닥에 푹신한 방석을 몇 개 깔아주며 편하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양말만 신은 채 따뜻한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준비된 저녁 식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혀 불편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으로부터 솔솔 올라오는 기분 좋은 따스함이 제 온몸으로 잔잔하게 전해져 긴장했던 마음까지 스르르 편안하게 이완되는 듯한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지혜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에밀리 씨, 혹시 미국에서는 집에서도 항상 신발을 신고 생활한다고 들었는데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미국에서 신발 문제로 인해 제가 느껴왔던 온갖 불편함과 스트레스, 그리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저만의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지혜 씨와 그녀의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혜 씨의 어머니께서는 아이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우리 한국에서는 집이라는 공간을 아주 신성하고 깨끗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바깥에 더러운 것들을 집 안으로 함부로 가져오지 않으려고 신발을 벗는 것이 아주 오래된 습관이자 중요한 문화란다. 라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를 넘어선 자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흥분과 감동 때문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그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행위 하나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평온함과 안락함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그토록 저 혼자 예민하게 반응하고 끙끙 앓아야 했던 문제가 이곳 한국에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정말로 드디어 제가 오랫동안 간절히 찾아 헤매던 마음 놓고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공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을 이곳 머나먼 타국인 한국에서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벅찬 생각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신발 없는 세상, 그 경이로운 평화 속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과 위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유토피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며칠 더 이어지면서 저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그들의 독특한 문화가 단순히 현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의례적인 절차를 넘어선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 깊숙한 곳까지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매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온돌이라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하고 지혜로운 난방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임시로 머무는 서비스 레지던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지혜 씨의 집도 모두 이 온돌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이 아닌 방 전체의 바닥면에서부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은은하고 포근하게 올라오는 그 온기는 정말이지 환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뜨거운 공기를 실내로 불어넣는 방식의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굉장히 건조해지기 쉽고 코와 목이 따끔거리는 불편함을 자주 느껴야 했습니다. 게다가 바닥은 늘 냉골처럼 차갑게 느껴져서 겨울철에는 두꺼운 양말이나 실내화를 신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활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그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햇살 좋은 날 잔디밭에 누워있는 것처럼 발바닥으로부터 시작되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그 기분. 좋은 따스함은 마치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어머니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긴 것처럼 한없이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주말을 이용해 지혜 씨는 저에게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제대로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며 전주 한옥마을로의 1박 2일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묵었던 고풍스러운 한옥 숙소는 현대식 보일러가 아닌 전통 방식 그대로 마당 한쪽에 있는 아궁이에 장작불을 직접 지펴서 방 전체를 데우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방바닥은 마치 뜨거운 찜질방 바닥처럼 후끈후끈할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지혜 씨는 두툼한 전통 요와 이불을 여러 겹바닥에 깔고는 에밀리 씨,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아랫목 지지기예요. 한번 제대로 누워보세요.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이 싹 풀릴 거예요. 라며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뜨겁지 않을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말대로 뜨끈하게 달궈진 아랫목에 등을 대고 가만히 누웠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온몸에 뭉쳤던 근육과 긴장했던 신경들이 마법처럼 스르르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늘 차가운 바닥과 건조한 공기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웅크리고 자던 미국에서의 불편했던 잠자리와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완벽하고 질 높은 휴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하게 잠에서 깨어 한옥의 대돌 위에 가지런히 벗어놓인 신발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탄과 함께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앉아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정갈한 아침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방바닥에 가족처럼 둘러앉아 밤새 나눴던 이야기의 조각들을 이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동양화 같았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벗음으로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딱딱한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고 신체적인 거리를 좁힘으로써 더욱 친밀하고 진솔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딱딱하고 격식을 차려야 하는 의자와 높은 테이블 대신 부드럽고 폭신한 방석과 아담하고 낮은 교자상이 놓인 그 따뜻한 공간에서는 불필요한 격식이나 체면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함이, 차가운 거리감보다는 따뜻한 인간적인 유대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득 시카고에 두고 온 저의 세련되고 모던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늘 차갑고 삭막하게만 느껴졌던 제 집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아름다운 가구와 감각적인 소품들로 열심히 치장하고 꾸며보아도 왜인지 모르게 그 공간에서는 늘 한기가 느껴지고 정이 붙지 않았던 이유. 어쩌면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늘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문화, 그리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바닥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활 방식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깊은 성찰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그저 우리가 발을 딛고 서서 이동하는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앉고, 눕고, 기대며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공간인데, 우리는 신발이라는 편리하지만 차가운 매개체를 통해 그 소중한 공간과의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교감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과 그 위에 펼쳐지는 따뜻한 좌식 문화는 저에게 집이라는 공간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고 잠을 자고 생활하는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만나고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나누는 살아있는 교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온돌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따뜻한 관계의 시작은 바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깨끗하고 따뜻한 바닥의 온기를 함께 느끼는 그 작은 행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요. 온돌의 뜨거운 온기는 제 차가웠던 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외로움과 불안감으로 차갑게 식어있던 제 마음과 영혼까지 부드럽게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수천 년 전통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지혜가 2000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제 삶에 이토록 깊고 강력한 울림과 감동을 줄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선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담긴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제5장 일상 곳곳에 스며든 배려, 작지만 위대한 감동의 연속.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더해갈수록 저는 신발을 벗는 이 독특한 문화가 단순히 개인의 청결에 대한 선호나 오래된 관습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깊숙이 뿌리내린 하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을 통해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디자인팀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우연히 들렀던 인사동 골목 안쪽에 숨어있던 아담한 한정식 식당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무척이나 신선하고 인상적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좁은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손님들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각자 신고 온 신발을 벗어 입구 한쪽에 마련된 자그마한 신발장에 차곡차곡 넣고 윤기가 흐르는 검붉은 나무 마루로 된 홀 안으로 올라가 낮은 좌식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 구조였어요. 미국에서는 그 어떤 식당에서도 심지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기한 풍경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딱딱한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다리가 저리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지만 이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즐기는 분위기에 저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딱딱한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격식을 차려야 했던 미국의 식사 시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맨발이거나 양말 차림으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은
마치 아주 가깝고 친한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식사를 하는 듯한 따뜻하고 정겨운 친근함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더욱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러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들이 아주 특별하거나 희귀한 곳이 아니라 서울 시내 어디에서나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형태의 식당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 입식 테이블과 전통적인 좌식 테이블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 손님들이 자신의 취향이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트렌디한 카페나 아기자기한 동네 빵집 중에서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곳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소들에서는 어김없이 입구에 손님들을 위한 깨끗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슬리퍼들이 마치 환영의 인사처럼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바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넘어서 그 공간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 한 사람에 대한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디 편안하게 머무르다 가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메시지 같았달까요? 한 번은 프로젝트 관련 긴급 미팅 때문에 다른 협력회사의 사무실을 늦은 시간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부장님의 안내를 받아 임원 회의실로 향했는데 회의실 문 바로 앞에서 그분은 저에게 정중하게 방문객용 고급 가죽 슬리퍼 한 켤레를 건네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잠시 당황스럽고 사무실에서까지 신발을 벗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그 행동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일수록 더욱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소중한 공간을 방문하는 외부 손님에게도 최상의 편안함과 존중을 제공하려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그 작은 슬리퍼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호 간의 깊은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슬리퍼 하나에 아름답게 응축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경험들은 저에게 큰 깨달음과 함께 깊은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신발을 좀 벗어줄 수 있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을 때 제 친구들이 느꼈을 그 당혹감과 은근한 불쾌감이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했던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갑자기 바꾸라는 어쩌면 무례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요구였을 테니까요. 반면에 이곳 한국에서는 집안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타인에 대한 강요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예의이자 암묵적인 약속이며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더욱 깨끗하고 편안하게 사용하자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의 아름다운 발현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저는 지혜 씨와 함께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한국 전통다도 체험을 했는데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담한 다실에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불편한 기색 없이 시종일관 조용하고 경건하며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맨발로 혹은 하얀 버선발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찻잔을 다루는 섬세한 손길,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추고 배려하는 그 모습들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그 작은 행위 하나가 만들어내는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불필요한 소음과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 서로에게 더욱 깊이 집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작지만 소중한 감동의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저는 한국의 이 독특한 신발 없는 문화가 단순히 표면적인 위생적인 측면을 훨씬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깊은 예의와 따뜻한 배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성숙한 책임감을 아름답게 담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와도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제 삶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제 본업인 실내 건축가로서의 직업적 관점과 디자인 철학에도 지대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저는 주로 서양 중심의 모더니즘 건축 이론과 최신 유행하는 인테리어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공간의 기능성과 시각적인 신미성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곤 했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청결함과 안락함이라는 요소도 디자인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대부분 값비싼 친환경 마감재의 선택이나 효율적인 가구 배치 또는 첨단 공기 정화 시스템의 도입 등에 국한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바닥 자체의 청결도나 그 바닥이 주는 따뜻한 온기를 디자인의 핵심적인 요소로 깊이 있게 고려하거나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닥은 그저 가구를 올려놓거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기능적인 평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직접 신발 없는 삶의 경이로움을 매일같이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저는 비로소 바닥이야말로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리고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바닥은 단순히 걷거나 물건을 놓는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뒹굴며 뛰어놀고 때로는 지친 몸을 누이고 편안하게 잠을 청하는 그야말로 삶의 희로애락이 펼쳐지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무대였습니다. 특히 한국 고유의 온돌 문화는 이 바닥이라는 공간을 단순히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으로 당당하게 끌어올려 가족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한 곳에 모여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소통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을 창조해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서양의 건축 이론서에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우거나 느껴보지 못했던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디자인 철학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진행 중인 주거단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한국의 여러 뛰어난 건축가들과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과 긴밀하게 협업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결같이 이 바닥의 중요성을 입이 마르도록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미적인 측면에서의 바닥 마감재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바닥 난방 시스템의 설계, 그리고 바닥에서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좌식 가구의 디자인과 배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고 치밀하게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닥은 마치 집에 꺼지지 않는 심장과도 같은 모든 생활의 에너지와 따뜻함이 시작되는 근원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디자인 과정과 결과물 속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깊고도 따뜻한 이해와 진심 어린 배려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기에만 아름다운 공간 혹은 기능적으로만 편리한 공간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편안함,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행복한 관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하는 디자인. 그것이 바로 한국의 주거 문화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핵심적인 가치이자 위대한 정신이라는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는 프로젝트 팀과 함께 서울 근교의 한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제가 미국에서 그동안 막연하게 상상만 해왔던, 그러나
현실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주거 공간을 실제로 제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되는 경이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넓게 트인 거실은 눈부신 햇살을 가득 머금은 듯한 밝고 따뜻한 색상의 강화마루로 정갈하게 마감되어 있었고, 커다란 통창가 쪽에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햇살을 즐기며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아늑한 낮은 평상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방에는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마음껏 뒹굴며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알록달록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친환경 놀이 매트가 바닥 전체에 꼼꼼하게 깔려 있었고, 부부의 침실에는 불필하게 높고 거추장스러운 서양식 침대 대신 공간을 더욱 넓고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낮은 높이의 침대와 함께 아담하고 실용적인 좌식 화장대가 단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섬세하고 아름다운 공간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사용자가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디자인되었으며, 그 놀라운 결과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고급 주택보다도 훨씬 더 아늑하고 편안하며 인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마법과 같은 공간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기존의 디자인 철학의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렬하게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공간, 기능적으로 편리한 공간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열망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편안함, 불편한 신발을 꺼서 던짐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놀라운 육체적, 정신적 해방감, 그리고 그 자유롭고 따뜻한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가족 구성원 간의 끈끈하고 아름다운 유대감.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모든 공간과 디자인 속에 온전히 담아내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모든 놀라운 경험들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디자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쳐 준 것을 넘어 공간과 인간에 대한 저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한국에서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막바지에 이를 무렵, 저는 제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이전에 없던 거대하고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카고를 떠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그저 신발을 벗는 독특한 문화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일말의 기대감 정도가 전부였지만, 이곳 한국에서 직접 부딪히고 생활하며 온몸으로 겪었던 하루하루의 소중한 경험들은 제가 가졌던 그 어떤 예상이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깊고도 강렬한 감동과 영혼을 울리는 깨달음을 저에게 아낌없이 선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변화는 바로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저의 근본적인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집이란 외부 세계의 온갖 위험과 스트레스로부터 나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성역이자 동시에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사회적 지위와 세련된 취향, 그리고 남다른 개성을 은근히 드러내는 일종의 과시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늘 집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감에 시달렸었고, 특히나 외부의 오염물질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주범이라고 생각했던 신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집은 그런 숨막히는 긴장감이나 날카로운 예민함보다는 마치 한없이 넓고 깊은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용하고 감싸주는 따뜻함과 너그러움이 넘쳐 흐르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잊지 못할 주말,
저는 프로젝트 팀에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동료이자 이제는 좋은 친구가 된 현우 씨의 따뜻한 초대를 받아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본가에 방문하여 하룻밤을 묵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그의 집은 아담하지만 정갈하게 가꾸어진 예쁜 마당이 딸린 단층 단독주택이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현우 씨의 할머니께서 마치 친손녀를 맞이하듯 맨발로 뛰어나와 제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집안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현우 씨의 부모님까지 3대가 함께 생활하는 따뜻한 온기와 정겨운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고 넓은 거실 바닥에는 여러 세대의 손때가 정겹게 묻은 빛바랜 방석들과 반질반질 윤이 나는 낮은 전통 찻상이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제 자리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할머니의 맛깔스러운 음식 솜씨가 가득 담긴 푸짐한 저녁상 주위로 거실 바닥에 편안하게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며 웃음소리 넘치는 즐거운 식사를 했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할머니께서 마당에서 직접 따온 매실로 담그셨다는 새콤달콤한 수정과를 마시며 텔레비전 드라마를 함께 보고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늦은 밤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따뜻하고 정겨운 거실 바닥에 현우 씨 가족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고 있는 제 자신을 문득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미국에서 친구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느껴졌던 그 미묘한 형식적인 거리감이나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던 어색함과는 전혀 다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정한 내 집 같은 편안함과 깊은 소속감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살아온 환경도 모두 다른 우리가 그저 신발을 벗고 따뜻한 바닥에 편안한 차림으로 둘러앉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어떤 불필요한 격식이나 가식 혹은 체면치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진짜 가족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하며 진솔한 분위기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현우 씨의 할머니께서는 제 옆에 가만히 다가와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시며 아가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이 따뜻해야 온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믿는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말고 내 신발 걱정 같은 건 저 멀리 던져버리고 뜨끈한 아랫목에서 아주 편안하게 푹 쉬렴. 이라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따뜻한 말씀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제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긴장과 불안감 그리고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강박관념들이 마치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 정성껏 깔아주신 따뜻하고 폭신한 온돌방 이불 속에 누워 스르르 잠을 청하며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진정한 행복과 편안함은 결코 값비싸고 화려한 가구나 눈부신 장식 혹은 넓고 웅장한 공간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교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아름다운 신발 벗는 문화는 바로 그러한 따뜻한 교감과 진심 어린 배려를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바탕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불편한 신발을 벗어 던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욱 스스럼 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공간의 딱딱한 경계를 허물어 마음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결을 위한 위생 습관을 훨씬 뛰어넘어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인들의 깊은 삶의 지혜이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의 아름다운 발현 그 자체였습니다. 이 소중하고도 강렬한 깨달음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뜨거운 울림으로 남아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제가 만들어갈 공간에 대한 철학에 지대하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저는 분명히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건축 기술이나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하게 해준 곳을 넘어 제가 잊고 지냈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하고 고마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던 한국에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미국의 시카고로 돌아온 지금, 저의 일상과 삶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역시 매일 생활하는 저의 집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 집 현관에는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예쁜 슬리퍼들이 마치 한국의 어느 가정집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고, 집에 들어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과 손님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신발을 벗고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고 의아해하던 제 미국 친구들도 이제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하게 신발을 벗으며 에밀리, 이상하게 내 집에만 오면 발이 너무 편안하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야. 마치 마법 같아. 라고 진심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그 따뜻하고 행복했던 경험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그건 마법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지혜로운 문화 덕분이란다. 라고요. 제 본업인 실내 건축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에서의 그 소중했던 경험들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창조적인 영감의 지평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공간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대신 그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육체적인 편안함을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제가 디자인한 한 주택 프로젝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 거실과 아이들 방에 한국식 온수 다닥 난방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주방 옆에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가벼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아늑한 좌식 다이닝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이러한 저의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 컨셉은 많은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상상 이상의 뜨겁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나 보다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이며 편안한 주거 환경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죠. 에밀리 씨의 디자인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쳐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집의 의미를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고객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솟아올라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그 시간들은 저에게 단순한 해외 파견 근무 기간이나 이국적인 문화 체험 그 이상의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오랜 고민과 스트레스를 마법처럼 해결해 준 것을 넘어 제 삶의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리고 인간과 공간에 대한 저의 철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그저 신발을 벗는다는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문화적 차이가 이토록 엄청나고도 놀라운 삶의 질적 변화와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여전히 매 순간 놀랍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삶 속에서 묵묵히 지켜오고 발전시켜온 그 단순하지만 심오하고 깊은 지혜는 바쁘고 각박한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진정한 쉼의 의미와 공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며 예전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속으로 날카로운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제 영혼 깊숙이 배웠던 그 따뜻한 이해와 너그러운 배려의 마음으로 그들의 익숙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한국의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신발 없는 문화 이야기들을 주변의 많은 미국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마치 전도사처럼 열정적으로 들려주곤 합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의 온기만큼이나 한없이 따뜻하고 정겨웠던 한국 사람들의 깊은 정, 그리고 발을 올가매던 불편한 신발을 과감히 벗어 던짐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육체적 해방감과 영혼의 평화로움에 대해서 말이죠.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이토록 소중하고 값진 깨달음과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기적 같은 선물을 아낌없이 안겨준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과 그 안에서 만났던 모든 따뜻하고 친절했던 한국의 모든 분들께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 지혜로운 문화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제 팍팍했던 삶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 그리고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 미국에서, 한국에서 제 온몸과 마음으로 배웠던 그 소중한 가치들을 제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보기 좋은 공간이 아닌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공간을 선물하는 진정한 의미의 건축 디자이너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제 지친 발과 불안했던 마음에 진정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를 알려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제 심장이 뛰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